안녕하십니까, 백선혜입니다. 8월 4일 화요일 장전 브리핑 출발하겠습니다. 뉴욕 시장은 기분 좋게 마무리했습니다. 기술주의 강세가 시장을 끌어올렸는데요.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자세한 지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블루칩 클럽인 다우지수는 0.89% 상승한 26,604선에 마감했고요. S&P 500 지수는 0.72% 오른 3,294선에 마쳤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급등했습니다. 1.47% 오르며 1,902선에 마감했습니다. 주요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제조업 지표도 호조세를 보였고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기대감도 더해졌습니다. 하지만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한데요. 먼저 주요 기술주들이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 사업 인수에 대한 기대로 5.6% 급등하며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실적 호조와 액면 분할 호재까지 겹치며 애플은 10% 폭등했는데요. 시가총액 세계 1위에 등극한 애플은 이날도 2.5%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전기차 대표주인 테슬라도 3.8% 강세 보였습니다. 미국과 글로벌 각국의 제조업 지표도 좋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미국 제조업 경기는 3개월 연속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PMI 지수는 코로나19로 봉쇄 조치가 시행됐던 지난 4월 141개월간 지속됐던 확장세가 꺾였는데요. 5월부터 다시 확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기대감도 한몫했습니다. 일라이릴리가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3상 임상시험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니클론 항체 치료제가 취약계층의 감염률을 낮추는 예방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일라이릴리는 이번 시험에 성공하면 연말까지 미 연방정부의 사용 승인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주당 $600의 추가 실업보험 지원 프로그램은 지난주 종료됐는데요. 미국 정부와 민주당은 회담을 이어가고 있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가계 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 등 일부 안에는 합의한 상황인데요. 실업보험 지원에 대한 이견은 여전합니다. 그래도 호재가 많았던 뉴욕 시장은 모두 플러스권에 들었습니다. 이어서 뉴스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도 미국 제조업 업황이 3개월 연속 회복세를 유지했습니다. 지난달 PMI는 54.2%로 시장의 전망치인 53.6%를 넘어섰습니다. PMI는 기업의 구매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신규 주문, 생산, 재고 등을 토대로 발표되는 경기 동향 지표인데요. 50을 넘으면 경기 확장, 50을 밑돌면 경기 위축을 뜻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틱톡이 다음 달 중순까지 미국 기업과 매각을 합의하지 못하면 미국에서 퇴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마이크로소프트의 틱톡 매입 추진을 승인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월 15일까지 마이크로소프트나 다른 미국 기업의 인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틱톡이 문을 닫아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다음 달 MSCI 분기 변경을 앞두고 새로 편입될 종목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시가총액이 커진 시젠, 알테오젠이 편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MSCI는 다음 달 13일 분기 변경에 따른 편입 종목을 공개합니다. 이후 다음 달 31일 리밸런싱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 수출 규제 조치의 정당성을 따져보기 위해 진행된 세계무역기구 회의에서 미국이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제는 그 나라만이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 안보에 필요한 수출 조치의 옳고 그름을 WTO에서 판단할 권리는 없다는 취지의 발언입니다. 이를 두고 사실상 미국이 일본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정부는 미국의 발언이 특정 나라를 지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음으로 환율 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쇼 포지션을 탈피하려는 움직임 속에 상승했습니다. 0.18% 상승한 93달러 51센트에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이원 10전 오른 1193원 40전에 마감했습니다.
끝으로 오늘 이슈엔 테마입니다. 오늘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발표됩니다. 3기 신도시 외에 다른 주요 택지도 용적률을 높여서 주택을 더 넣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수도권 주택 공급을 10,000가구 이상 늘린다는 전략입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국내 법원에 제출한 소송 서류의 공시송달 기한이 오늘 0시부터 발생했습니다. 공시송달은 당사자에게 서류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한일 관계가 또다시 경랑에 휩싸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약 1시간 전에 7월 소비자 물가 동향이 발표됐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04.64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3% 상승했습니다. 3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전반적인 소비 위축의 영향으로 0% 초반대 저물가 상황은 이어졌습니다.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건설 관련주들 움직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한 이슈도 다시 떠오르며 애국 테마주들의 변동성도 같이 예상됩니다. 오늘 장 어떻게 흘러갈지 이어지는 방송으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